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 실시간 수업입니다. 예, 다 들어오고 계신가요? 예, 이렇게 들어오는 화면이 여기 보이네요. 예, 기말 시험도 이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자, 우선은 마지막 실시간 수업이니까 기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여기 화면에 보듯이 22번째부터 27번째까지 제가 27문제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면서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45분 동안 시험을 쳐야 돼서 문제가 5문제로 줄었어요. 8문제에서. 그래서 얘기해 준 대로 지난번 3차에서 실시한 것하고 오늘 4차에서 얘기해 주는 것하고 그 2번에 걸쳐서 얘기한 그 문제 스타일에서 5문제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문제는 그 카톡을 통해서 알려줬죠. 그것처럼 베이지의 정리가 나갑니다. 베이지의 정리. 그럼 베이지의 정리는 이제 5개 중에 하나 알려준 거고요.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학습 영상 찾아서. 나머지 4개는 지난번 3차 실시간 수업하고 오늘 하는 4차 실시간 수업 이 두 종류에서 4문제가 나갑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선 마무리를 하고 시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유형부터 볼까요? 거기 보면 두 표본 평균 차에 대한 가설 검정, 그런데 대규모 표본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설 검정 문제입니다. 가설 검정 문제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답을 쓰셔야 돼요. 가설 검정이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장을 쓰셔야 됩니다. H1 대립가설. 그렇다면 두 표본을 가지고 2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그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는 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전에 한번 과제에 답을 쓴 거를 잠깐 보니까 그 통계량을 가지고 쓴 것도 몇 개 있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모수에 관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표본에 대한 주장은 할 게 없어요. 표본 딱 그걸로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모수다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표본 평균 차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주장 H1, H1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셔야 되겠죠. 2개 비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학습 영상에서 배웠듯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뮤1이 뮤2보다 크다 이렇게 되든지 뮤1이 뮤2보다 작다 이렇게 되든지 뮤1하고 뮤2가 다르다 이렇게 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리고 표본이 2개짜리니까 그 주장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표본 하나에서는 비교하는 수가 있어요. 그 비교하는 수보다 크다, 작다, 다르다 이렇게 쓰지만 두 표본은 표본끼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과제에서 제가 그런 답안에 이제 그 해설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절대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두 표본이니까 여기서는 뮤1이 뮤2보다 크다. 이렇게 기호로 쓰는 겁니다. 또는 뮤1이 뮤2보다 작다. 이렇게 기호로 쓰시고 뮤1하고 뮤2하고 다르다. 다르다는 기호, 는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호를 써가지고 그렇게 3가지 중에 하나로 써야 돼요.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무가설을 가지고 검정을 해주는 거니까 귀무가설 H0를 써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3가지 모두
예, 귀무가설은 어떻게 되나요? 뮤어는 뮤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무조건 뮤어는 뮤트다.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대규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본이 두 개니까 그 표본 크기가 하나는 N1, 하나는 N2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N1도 30 이상이고 N2도 30 이상이니까 이것은 대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답에다가. 예, 그렇게 대규모다라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의 수준은 네, 문제에 나갔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의 수준 알파는 얼마다? 라고 다시 한번 쓰시고 그리고 이게 대규모니까 예, Z를 써야 되겠죠. 예, 그 말은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유의 수준 알파는 얼마다 라고 해주고 앞에서 대규모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 다음에는 Z 알파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요. 근데 양측 검정이다 그러면 Z2분의 알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Z 알파, Z2분의 알파 예, 그 유의 수준 알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네 개 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돼요. 전에 배웠던 것처럼 예, 그렇게 써주시고 해서 Z 알파가 얼마야? 뭐 단측 검정이면 그렇게 되겠죠. 양측 검정이면 Z2분의 알파는 얼마야? 예, 이렇게 언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통계량을 여러분들이 써줘야 돼요. 그건 귀무가설을 얘기해주는 통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Z0라고 쓰시면 되고요. 거기서 Z0는 기억하고 있죠? 예, 루트 N1분의 S1 제곱 플러스 N2분의 S2 제곱 그것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Z0 계산이 나왔겠죠? 그 계산 나온 것하고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Z 알파나 Z2분의 알파 그것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기각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기각했으면 기각한 대로 그 문제에서 주장하는 주장을 써주시고 예, 기각을 못했으면 그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써주시고 예,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에도 내가 시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예, 오픈 채팅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개 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험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이 0.05였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05였을 때 단측 검정이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Z 알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Z 0.05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1.65라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다른 수 쓰면 안 돼요. 1.65 예, 학습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알파가 0.05였는데 예, 양측 검정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Z2분의 알파를 써야 되죠. 그럼 Z2분의 알파는 알파가 0.05였으니까 예, 둘로 나눠요. 그러면 Z 0.025가 되죠. 그렇죠. Z 0.025는 1.96. 다른 거 쓰면 안 되고요. 1.96.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알파가 0.01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알파가 0.05거나 0.01이거나 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그렇게만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0.01이다 그러면 단측 검정이면 Z 0.01을 계산해야 되죠. 근데 외우고 계셔야 돼요. 표 안 주니까. 예, 해서 Z 0.01은 2.33. 다른 거 쓰면 안 됩니다. 예, 양측 검정이면 Z 2분의 알파인데 알파가 0.01이니까 예, 2분의 알파는 둘로 나누면 Z 0.005. 그렇죠? 예, 그것은 2.58. 다른 수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네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해서 Z 0.05, Z 0.025, Z 0.01, Z 0.005. 예, 이렇게 네 개의 수는 얼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65, 1.96, 2.33, 2.58. 예, 지금은 예,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 23번째 유형을 볼까요? 예, 23번째는 이거 과제에도 나간 문제인데요. 예,
두 표본 비율의 가설 검정 얘기입니다. 그 비율은 우리가 소규모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예, 그건 고급 통계에 가서 배울 수 있는데 예, 우리는 기초 통계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해서 비율은 무조건 대규모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린 대규모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예, 해서 대규모입니다. 예, 그럼 똑같아요. 가설 검정이니까 H1 설정해야 됩니다. 두 표본이니까 역시 기호로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렇다면 모수에 관한 거니까 P1, P2 이렇게 써야 됩니다. 햇 들어가면 안 되죠. 예, 햇 들어가는 것은 통계량. 그렇죠? 예,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 하고 시작하면은 그건 뒤에 걸 안 봐요. 예, 그냥 0점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예,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장 H1은 역시 P1은 P2보다 크다. 또는 P1은 P2보다 작다. 예, 또는 P1은 P2와 다르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됐던 H0 귀무가설은 P1은 P2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검정 통계량 Z0를 계산해야 되는데 예, 그 귀무가설 하는 게 P1과 P2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주의할 사항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예, 그 비율의 합동 추정량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P'하고 기호를 씁니다. P'. 예, 다른 기호 쓰지 마시고요. P'. 이것은 합동 추정량. 예, 계산하는 방법은 알죠? 예, 두 개의 표본을 섞어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N1 플러스 N2 분의 X 플러스 Y 예,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과제를 제가 그 미리 낸 사람들 몇 개 채점을 해봤는데 대부분 많이 잘 썼어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P' 계산하고 1에서 P' 빼주면 Q'.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H1 쓰고 H0 쓰고 예, 그 다음은 바로 대규모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비율이니까 예, P1하고 N1 곱한 거 N1 P1 그리고 Q1하고 N1 곱한 거 N1 Q1 예, 이건 표본에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게 모두 5 이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 비율이니까 5 이상으로 한다는 거. 예, 그렇죠? 예, 해서 5 이상이다. 그런데 표본이 두 개니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N2P2도 5 이상, N2Q2도 5 이상. 그래서 대규모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무조건 대규모가 나갈 테니까 대규모다. 이렇게 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규모라고.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가지고 유의수준 대규모니까 Z를 따라가요. 그렇죠? Z 알파 단측 검정이면 Z 알파 단측 검정이다 양측 검정이다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해서 그 문제 다 있어요. 보면 알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단측 검정이면 Z 알파 양측 검정이면 마찬가지로 Z 2분의 알파 계산하시고요.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Z0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 되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것도 예, Z0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루트 N1분의 P', Q' 플러스 N2분의 P', Q' 분의 P1 햇 마이너스 P2 햇.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고요. 계산기 가지고. 예, 그리고 그것하고 단측 검정이면 Z 알파 예, 또는 예, 마이너스 Z 알파하고 비교를 할 거고요. 그렇죠? 양측 검정이면 Z 2분의 알파나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하고 비교를 할 거고요. 그렇죠? Z0가 단측 검정인데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 Z 알파하고 비교해서 Z 알파보다 오른쪽에 가면 기가. 그렇죠? 예,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Z 알파하고 비교해서 마이너스 Z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 알고 있죠? 예, 양측 검정일 때 플러스가 나왔다면 Z 2분의 알파하고 비교하시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하고 예,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하고 비교하시고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갔다면 기각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요. 기각했으면 거기 있는 주장을 써주시면 되고요. 기각에 실패했으면 그 말을 쓰고 그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째를 볼까요? 예, 24번째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3차에서는 대규모 표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번엔 소규모 표본이 문제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건 실내 구간이니까 특별하게 많이 쓸 게 없어요. 그렇죠? 대규모건 소규모건 소규모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n이 3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n이 30보다 작다. 그러니까 소규모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실내 구간. 95% 실내 구간 아니면 99% 실내 구간 둘 중에 하나를 문제로 줍니다. 95% 실내 구간이다 그러면 알파가 0.05라는 거 학습하셨죠? 그렇죠? 99% 실내 구간이다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0.01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서 알파라는 것은 몇 퍼센트라는 것에 그 몇 하는 것을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했을 때 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알파는 0.01 아니면 0.05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항상 그렇게만 문제를 줘요. 더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게 없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학습 영상에서 배운 것만 문제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알파가 얼마다 문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 줄 테니까 그 안에 알파가 함축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얼마다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다라고 했고 알파가 얼마다라고 했으니까 신뢰 구간에서는 양측 검정하듯이 양쪽으로 잘라낼 거니까 그렇죠? T2분의 알파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에서는 T분포를 따라가니까 자유도를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선 자유도가 N-1이지요. 한 개짜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자유도는 N-1이다. 그럼 거기 표본의 크기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1 빼주면 돼요. 그래서 자유도가 1 빼면 얼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T2분의 알파 N-1 하는 것은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를 이제 어제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제 그 공개가 딱 시험 시간에 공개가 되게 그렇게 시간 설정을 해놨는데 그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분포표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분포표를 내가 제공할 수가 없어서 그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그 표에서 찾아야 되는 그 값을 몇 개를 이렇게 예로 줬어요. 한 4개 정도. 이것이 얼마다. T분포에서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써줬어요. 그 문제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그 중에 하나를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그 4개 중에 잘못된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오답이 되죠. 해서 그 4개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 보는 건 당연히 얼마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 연습을 해둬야 되죠. 해서 T2분의 알파 N-1을 거기 주어진 것 중에서 찾으시면 돼요. 해서 그걸 찾으시고 그러면 몇 퍼센트 신뢰 구간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하는 것은 소규모 표본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그 공식 결과를 써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공식이 x바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자유도 n-1짜리 곱하기 루트 n분의 s부터 그렇죠? x바 플러스 t2분의 알파 n-1 자유도 곱하기 루트 n분의 s까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구간이 그렇게 된다라고 결과를 주시면 돼요. 그걸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되고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쓰고 그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x반은 얼마였고 t2분의 알파 n-1은 얼마고 루트 n분의 s 계산하면 얼마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걸 계산기로 한꺼번에 다 계산하셔서 x바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 곱하기 루트 n분의 s가 얼마다.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계산기는 여러분들 그 시험 칠 때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 그러면 얼마부터 나오겠죠? 마찬가지 x바 플러스 t2분의 알파 n-1 곱하기 루트 n분의 s 계산하시고 그게 얼마다. 그러면 얼마까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요. 그렇게 답을 다시면 감점 없이 만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번째 유형은 단일 표본 평균의 가설 검정. 이제 표본이 한 개짜리입니다. 모집단 하나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있고,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문제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단일 표본이니까 여러분 주장 H1은 이제 숫자가 나와야 돼요. 비교 대상 숫자를 문제에서 보시고. 그렇죠? 뮤1이 그 수보다 크다. 뮤1이 아니라 뮤가 그 수보다 크다. 뮤가 그 수보다 작다. 예, 뮤가 그 수와 다르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뒤무가설 H0, H0는 뮤는 그 수와 같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소규모다라고 판정해 주셔야 돼요. n이 30보다 작다. 그러니까 소규모다. 그렇죠? 큰가 검정해라, 작은가 검정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단측 검정이다 라고 써주시고, 차이가 있는지 검정해라 라고 했다면, 그것과 다른지 검정해라 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예, 여러분들은 양측 검정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해서 단측이냐 양측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써주시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 되고요. 단일 표본이죠. 단일 표본이니까 소규모고, 예, 검정 통계량은 T0라고 쓴다는 거 배웠죠. 예, T0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T0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0. 그렇죠? 예, 그렇게 써주시고, 뮤0는 이제 수로 주어져 있을 테니까 비교 대상. 예, 그거 대입하시면 되고, 예, 루트 n 주어져 있고, s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예, x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걸 가지고 루트 n 대입하고, s 대입하고, x바 대입하고, 뮤0 대입하고 하면 t0가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예, 자유도가 n-1인 거, 단일 표본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예, 단측 검정이면 t 알파 n-1이 얼마다라고 쓰시고요. 유의 수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t 알파 n-1하고 t0를 비교해서 t0가 t 알파 n-1 이상이면 기각하고, 그렇죠? t0가 음수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t 알파 n-1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작으면 기각하고, 그렇죠? 양측 검정일 때는 t2분의 알파 n-1하고 비교를 하든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하고 비교를 하든지, 플러스가 나오면 t2분의 알파 n-1하고 비교하시면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하고 비교하시고, 그렇죠? 플러스면 더 크면 기각하고, 마이너스면 더 작으면 기각하고, 그렇죠? 예, 해서 기각하는지 못하는지 결정해 주시고요. T0 계산해서 예, 똑같습니다. 해서 기각했으면 주장을 쓰시면 되고, 기각을 못했으면 예, 그것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끝내시면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째, 예, 26번째 유형은 두 표본 평균의 차이에 관한 가설 검정인데 소규모 표본이에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가설 검정이니까 두 표본이고, 예, 여러분 주장 H1은 뮤1이 뮤2보다 크다. 기호로 뮤1이 뮤2보다 작다. 예, 또는 뮤1과 뮤2가 다르다. 예,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숫자 안 들어가고요. 기호만 있고요. 그렇죠? 예, H0라는 것은 뮤1과 뮤2가 같다라고 모두 동일하게 쓰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소규모다라는 거 판정해 주셔야 되고요. 표본이 두 개니까 N1도 30보다 작고 N2도 30보다 작다. 그러니까 소규모 표본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소규모 표본이니까 가정은 문제에 다 있어요. 예. 모집단들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해줄 거고 문제 안에, 예. 그리고 모분사는 둘 다 모른다라고 쓸 거고 우리 배운 대로, 그렇죠? 예. 그리고 두 개의 모분사는 서로 같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우리 학습 영상에서 배웠듯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건 고급 통계에서 다룹니다. 예, 해서 그 부분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같다고 가정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 그렇죠? 예, 해서 가정은 문제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소규모다라는 것만 보여주시고, 그렇죠? 유의 수준은 문제에 있으니까 알파는 얼마다라고 해주시고요. 양측인가 단측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유도, 이번에는 두 표본이니까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유도가 달라졌어요. 표본 하나일 때는 n-1인데 두 개일 때는 그걸 두 개 더해서 만든 거죠. 자유도를. 예, 해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것만 주의하면 아마 틀릴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도에 맞춰서 예, t 알파를 찾던지, 그러니까 t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걸 찾던지, 양측이면 t 2분의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를 찾던지. 그렇죠? 예, 해서 플러스면 플러스하고 비교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하고 비교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표본은 이제 두 개의 모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동 추정량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합동 추정량은 SP, 그러니까 분산은 SP 제곱이에요. 분산의 합동 추정량은. 근데 우리는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니까 SP라고 쓰시면 됩니다. 분산이면 SP의 제곱, 표준 편차면 SP. 이렇게. 예. 그래서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SP는 우리 공식 알죠? 예, 학습 영상에 있습니다. 예. 루트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마이너스 1 곱하기 S1의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 곱하기 S2의 제곱.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SP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검정 통계량 마찬가지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검정 통계량은 T0라고 쓸 거고요. 예, T0 어떻게 만들어지던가요? T0는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그렇죠? 예, 해서 가설 검정할 때는 검정 통계량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그 결론을 주었던, 예, 그 유도했던 결과들을 다 기억하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예, 해서 T0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T0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예, 계산기로 계산했으면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요. 예, T알파나 마이너스 T알파 반측일 때 또는 T2분의 알파나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양측일 때 예, 그렇게 비교하시고 기각한다 못한다 결정하시고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면 그 문제에 있는 주장을 쓰시고요. 못했으면 그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쓰시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27번째 유형 볼까요? 예, 27번째 유형은 대응상 검정. 예, 이건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예, 요거는 아마 다음 주 14주차 학습 영상에 나옵니다. 그때 볼 수 있을 텐데 유튜브에 가면 이미 다 올려져 있어요. 예, 해서 유튜브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시험 기간이 이제 2주가 채 안 남았죠.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세요. 예, 해서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쌍을 맞춘 거예요. 운동 전후에 나 똑같은 거니까 서로 독립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떤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그 치료제,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복용하기 전과 복용하기 후, 복용한 후 이렇게 되면 또 같은 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같은 환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예,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응쌍으로 해서 한 표본인 것처럼 예, 다룬다라고 학습 영상 보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상 검정에 관한 문제가 나갈 수 있고요. 뮤D에 관한 가설 검정 문제인데 소규모 표본입니다. 여기서 기호 뮤D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학습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뮤1 마이너스 뮤2 예,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 그것을 뮤D라는 기호를 가지고 D는 디퍼런스 차이란 뜻입니다. 디퍼런스 예, 해서 뮤D라는 기호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뮤1 마이너스 뮤2하고 같은 거예요. 예, 해서 어렵진 않은 겁니다. 그 기호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고요. 해서 뮤D에 관한 가설 검정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 그 가설 검정 문제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의 주장 H1은 예, 뮤D가 0보다 크다, 뮤D가 0보다 작다, 뮤D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셋 중에 하나를 쓰시고요. 그 다음 기무가설 H0는 무조건 뮤D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예, 이게 소규모였다라는 것은 거기 표본의 크기 보면 아시고요.
언급해 주시고요. 유의수준 알파가 얼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 되고요. 답안지에.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T 알파나 T 2분의 알파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자유도는 한 표본인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n-1이 자유도예요. 해서 T 알파 n-1이나 T 2분의 알파 n-1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것은 계산할 것이 있어요. 학습 영상 보고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SD라는 그 디퍼런스 D에 관한 표준 편차입니다. 그것을 기호로 SD라고 써요. 그래서 SD라는 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계산기로 계산하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 하나짜리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던 그 기술이에요.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해서 SD는 루트 N1, N-1분의 루트 N-1분의 DI의 제곱을 다 더한 거. 이거 기억하시죠? 제곱을 다 더한 거에서 마이너스 N 곱하기 평균의 제곱. 그 평균은 D 바라고 쓸 거예요. 디퍼런스라는 뜻으로 D라고 쓸 거고 평균, 우리가 바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표본에 대해서 해서 D 바 이렇게 쓸 겁니다. 해서 D 바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SD를 기억하셔야 돼요. SD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DI의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D 바의 제곱. 이걸 쓰던지 D 바는 평균이니까 N분의 시그마 DI를 바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D 바가 주어져 있으면 D 바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 DI가 주어졌으면 시그마 DI로 고친 것을 쓰면 됩니다. 해서 SD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검정 통계량은 TD라고 쓸 거예요. 역시 difference라는 뜻입니다. 차이. 해서 TD라고 쓸 거고 거기에 보면 이제 14주차에 있으니까 TD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이렇게 주어져요. 그 뒤쪽에 원래 그 통계량 만들 때 마이너스 뮤 D가 들어가는 건 알지요? 근데 그 뮤 D가 0이다라는 게 이제 귀무가설이니까 그 0을 대입하면 뭐 대입할 필요 없죠. 0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그래서 그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TD가 루트 N분의 SD분의 D바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 T바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았던 T 알파나 T 2분의 알파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해서 단측 검정임은 TD가 T 알파 이상이 되든지 플러스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T 알파 이하가 되든지 TD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되고요. 양측 검정이면 플러스일 때는 TD가 T 2분의 알파 N-1 자유도 그것 이상이면 기각. 음수가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 이하가 되면 기각.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감점 없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제가 그 어저께 이제 그 시험의 규칙을 대충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고 그 녹화한다고 얘기하고 그 녹화에 그 시험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거니까 그리고 그 성적이 확정이 되면 그 녹화부는 폐기가 됩니다. 그 오픈 채팅에도 알려줬죠. 그렇게 그거 전체 보기를 하고 열어보셔야 돼요. 밑에 10번째까지 있습니다. 그 열어보시면 거기 써 있습니다. 해서 대충 알려줬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은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복사용지를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5문제니까 여러분들은 A4 복사용지 5장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해서 문제 하나를 한 장에다가 쓰시면 돼요. 가능하면 앞면에 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장마다 여러분들 학부, 학과, 학번, 성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써주시고 그 밑에다가 뭐 1번, 그 다음 장은 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매 장마다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5장을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한 장에 한 문제씩 푸시고 나중에 제출할 때 그 카메라로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 휴대폰으로 한 장이 그 카메라 앵글 전체에 딱 맞춰서 들어오게 그렇게 찍어주셔야 제가 채점을 할 때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장에 사진 한 장. 그러면 사진이 5장이 되겠죠.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물은 그 복사용지, A4 복사용지 5장하고 연필, 지우개,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문제 풀 때 써야 되는 계산기 잊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시험 중간에 자리 이동이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그 책상에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카메라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여기 실시간 수업하듯이 이렇게 오픈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줌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는 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EL 사이트, 학교 EL 사이트에 시험이라는 폴더에 접속하시면 안 돼요. 휴대폰으로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 접속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시험을 다 맞아서도 F가 돼버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에서만 로그인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에서 로그인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말고 컴퓨터. 컴퓨터 준비하셔야 되고요. 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쓰시면 되겠어요. 해서 그 컴퓨터로 그 EL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거기서 시험 폴더를 여셔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 시험 시간이 딱 되면 문제가 뜹니다. 시험 시간이 돼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안 보입니다. 문제가. 유출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 그걸 여시고 컴퓨터로 여시고 거기서 그 앞에서 앞에서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한 거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쓰고 문제 번호 쓰고 그리고 풀이를 쓰면 됩니다. 풀이 과정하고 답하고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그 회의에 초대된 줌으로 입장을 하고 휴대폰은 본인의 얼굴과 컴퓨터 시험지, 그 시험 문제, 컴퓨터에 제가 그 올려놓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접속을 하고 있다. 그걸 내가 볼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해서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앞에 있는 컴퓨터를 약간 이렇게 틀어서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약간 틀어놓고 옆에다가 종이 놓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은 그 옆면으로 이렇게 카메라 화면하고 여러분들 얼굴하고 이렇게 비출 수 있게 그렇게 보이면 돼요. 그러면 줌을 통해서 제가 그걸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독할 수 있게 장면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가려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여러분 얼굴하고 컴퓨터 시험 문제만 보이면 됩니다. 시험지가 보일 필요는 없어요. 시험지는 거기 있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되고 그 시험지에 쓴 내용이 보이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해서 멀리서 비추셔도 됩니다. 근데 그 카메라에 여러분 컴퓨터에는 다른 것을 내가 접속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반경 1m가 보이도록 세팅을 하시면 돼요. 주변 1m가 조금 멀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한 50cm 정도에다가 그 거치대를 두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되면 됩니다. 그 정도.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죠. 컴퓨터 화면 확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노트북을 준비하셔도 되고 데스크탑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학교 온라인 사이트, EL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 업로드된 문제 파일을 여시고 준비한 A4 복사용지에다가 페이지당 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건 책상 위에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문제풀이 40분, 제출 10분 이렇게 해서 50분 준다고 썼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제출 시간을 3분으로 하라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5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꿨습니다. 해서
문제풀이 시간이 45분이고요. 45분이 되면 여러분들 시험 초대한 그 시간부터 9시겠죠? 9시부터 9시 45분까지 해서 9시 45분이 되면 제가 시험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예, 그리고 회의 종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회의를 종료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줌은 오프가 된 상태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이제 작동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줌이 있을 때에는 카메라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줌을 나갈 겁니다. 예, 나가면 5분이 남아 있어요. 예, 그 남는 5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진 찍어서 여러분 푼 거 답안지를 사진 찍어서 그 과제에다 올리시면 돼요. 예, 그 과제 올려봤었죠. 벌써 4번째. 예, 그 과제에 보시면 EL 사이트 과제에 보시면 딱 그 시간 맞춰서 9시 44분부터 9시 50분까지만 열리는 과제 항이 있어요. 예, 거기 기말 시험 제출하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휴대폰 찍은 그 파일을, 예, 영상 파일을, 예, 그걸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분 안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출이 안 되면 결시가 돼버리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그 감독이, 시험 감독이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5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제일 빠르고요. 스캔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스캔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사진으로 5장 찍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셔터 5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면 그 5분을 그냥 바로 여러분들 휴대폰 컴퓨터에 연결하셔가지고 바로 올리시면 돼요. 거기서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해 보시고, 예,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파일이 어느 폴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그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시간 무리하게 안 쓰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을 한 건데, 예,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걱정스러워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연습해 두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은 45분, 시험 시간. 그리고 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줌에서 오프된 시간이 5분. 그 5분 안에 여러분들은 올리시면 되고요. 6번째는, 예, 시험 칠 때 두 팔은 모두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시험 규칙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화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째는, 예, 시험 마감 시간이 되면, 이거는 이제 그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쓴 거라서 이렇게 됐는데, 예, 시험 종료가 되면 여러분 답안지를, 예, 요거 스캔은 좀 시간이 걸려요.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제출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답안을 제출했어도 라고 이제 토를 달았었는데, 예, 이건 그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예, 어쨌든 그 줌이 오프되는 시간 45분 그 안에 퇴장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안에 줌을 끄신다든지, 예, 아니면 화면 밖으로 벗어난다든지,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45분은 예, 줌 안에 있어야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예,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있어야 되고요. 카메라 속에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 9번째는, 예, 요건 아까 얘기한 거네요. 예, 답안은 사진으로 한 화면에 한 페이지씩 딱 각을 맞춰서 전체 화면에 그 시험지 한 장이 딱 들어오게 사이즈 맞추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맞춰서 찍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본인 반경 1m 안에는 시험을 위한 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시험 감독을 위해서 녹화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1학기 성적이 확정되고 나면 폐기됩니다. 예,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돼요. 예, 그렇게. 자, 그리고 6월 9일자, 네, 어제 그제 학교 그 홈페이지에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첨부 파일이 PDF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못다한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걸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정독하셔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불이익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대충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요지는 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연필, 지우개, 계산기, 그리고 A4 복사용지 5장. 그렇죠? 예, 한 문제를 한 페이지에 쓴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이름을 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럼 그건 준비물이고요. 그 다음 휴대폰하고 컴퓨터가 준비물이고요. 휴대폰은 줌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그 줌에 회의 초대에 응하시면 되고요. 회의에 들어오시고 그 상태가 되면 그 줌에 대한 설정은 여러분들이 조작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설정된 줌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작하게 되면 그건 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조작하면 안 되고요. 예, 해서 그 줌 초기 상태는 비디오가 켜져 있고요.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화면이 보이게 대기실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냥 바로 들어오면 바로 화면 나오게 설정돼 있고요. 음소거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육성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 들립니다. 예, 해서 그거 절대로 그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시험을 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치면은 부적절합니다. 예, 그 시끄러운 소리가 모두에게 들립니다. 예, 해서 조용한 곳에서 시험 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휴대폰은 반드시 줌을 가지고만 사용하는 거. 그리고 45분 되면 줌에서 빠져나가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시험 답안지를 여러분 쓴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시면 되고 예, 그리고 그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셔서 예, 그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고 과제란에다가 시험 문제는 EL 사이트 시험 폴더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제출하는 곳은 EL 사이트 과제 폴더고요. 됐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EL 사이트 접속은 휴대폰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컴퓨터로 하는 거고요. 됐죠? 예, 제가 그렇게 하면 다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예, 그 컴퓨터의 EL 사이트의 로그인은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9시 딱 돼서 로그인 하시려고 하시면 예, 그러시면은 많은 사람이 몰려서 로그인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시간 넉넉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이나 이렇게 미리 로그인 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 로그인 상태가 되면 거기서 이제 바로 시험 시간이 되면 예, 그 시험 폴더에서 문제가 탁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시고 예, 그 5문제 나와 있는 거 한꺼번에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예, 음소거된 부분을 제거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얘기하는 것하고 화면하고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예. 그러면 시험도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예, 해서 제가 얘기한 거를 지금 다 얘기했는지 예, 저도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예,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예,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을 반드시 필독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의문이 되면 언제든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예, 여러분들이 질문하셔도 돼요. 자, 물어볼 거 있으면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음, 없나요? 예, 그러면 오늘 실시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고요. 예, 이제 실시간 수업은 더 이상 없고 다 끝났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학습 영상 예,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14주차까지 학습은 하셔야 되고요. 예, 물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학습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다음 주 학습까지 되면 이제 학습도 14주차로 다 끝나요. 예, 더 이상 일정이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아마 그 여러분들 혹시 전공 과목을 듣는 게 있으면 전공 과목은 시험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4주는 전공 시험이 있고요. 15주는 교양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주까지 시험을 다 치고 나면 한 학기가 끝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일정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기말 시험 남아 있으니까 예, 조금만 더 긴장하셔서 기말 시험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시험 잘 치시고 여름방학 예, 재밌게 보내세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번 학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칠게요.